안녕하세요. 100% 국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클리닉 문법 특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배운 의문의 체계 더 나아가서 의문의 변동, 중학교, 고등학교 내신뿐만이 아니라 수능까지 바라볼 수 있는 아주 든든한 문법에 대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중간에 좀 피곤하면 정지하고 집중하는 것을 좀 추천해 드립니다. 어려운 거기 때문에요. 마음을 단단하게 부여잡으시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만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요. 제가 아까 중학교, 고등학교 내신 수능까지 바라볼 수 있는 문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이 문법이라는 과목은요. 머리를 되게 정교하게 써야 되는 과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논리력이라든지 추론력,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비판적 사고 그 모든 사고들이 심지어 창의적 사고까지 고루고루 치밀하게 길러질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법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이 문법을 여러분도 좋아하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의문의 변동입니다. 지난 시간 듣고 오셨죠? 의문에 대해서 이미 열심히 공부하고 오셨는데요. 일반적으로 의문이라고 하면 비분절 의문을 말하는 것이고 비분절 의문에는 자음과 모음이 있는데 자음에는 19개, 그렇죠? 모음에는 단모음, 니네 책 그거나 주오 위, 왜 기억하시죠? 10개. 그리고 여기다 하나만 더 더합니다. 단모음 10개와 이중모음 11개 해서 21개. 그러다 보니까 40개의 자모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 자음과 모음이요. 혼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하고 똑같아요.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거죠. 자음과 모음이 어우러져서 이 의문이 자음과 모음이 어우러져서 음절이 되고 음절이 의미의 가장 작은 단위인 형태소가 되고요. 형태소가 다시 의미의 가장 작은 단위인 형태소가 다시 자립성을 띤 혼자 자립하는 말인 단어가 됩니다. 아직까지 형태소나 단어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하셨기 때문에요. 저와 함께 또 배워나가실 텐데요. 어쨌든 이렇게 어우러져 쓰이다 보면 혼자만 나는 기억인데 기억답게 발음할 거야 라기보다는 조금 변화가 생기고 움직여진다 이겁니다. 사람하고 똑같아요. 변화가 생기고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문의 변동이라고 합니다. 국어학자들은요, 연구를 했어요. 이 변화에 대해서. 근데 봤더니 이 변화가, 숫자 4를 기억합니다. 4가지 유형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 첫 번째는요, 선수교체입니다. 동그라미와 세모가 있었는데 말이야. 동그라미에 어머머머머 세모 어디 갔어요? 변화가, 세모가 선수교체 하더라. 그 다음에 동그라미와 세모가 같이 쓰였는데요. 이렇게 합쳐져서 하나가 되더라. 이게 축약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와 세모가 있었는데 동그라미 어디 갔죠? 탈락해버리는 경우, 그냥 사라지는 경우와 첨가는 동그라미와 세모가 있는데요. 동그라미 옆에 웬 없던 녀석이 생겼죠? 이런 게 첨가입니다. 제가 좀 오랜 시간 동안 이 국어를 함께 하다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축약과 탈락을 간혹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었었는데요. 여러분 축약과 탈락에 대해서 축약은 합쳐지는 거야. 합쳐지는 거. 탈락은 떨어져 나가는 거야 라는 기본적인 어떤 이 개념을 이 이미지로서 기억을 하신다면 헷갈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하실 때요. 먼저 교체에 대해서 할 텐데요. 교체의 유형이 1번, 2번, 3번, 4번이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교체 4가지 말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묻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뭐라고 하냐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이 4가지 유형 중에 뭘까요? 이렇게는 나올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4가지 유형 중에 무엇에 포함이 되죠? 근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봤더니 어머나 선수 교체 바뀌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교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4가지 유형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어떤 유형에 포함되나요? 와 같은 문제를 아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가요? 그게 아니고요. 2번째 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이어서 축약, 탈락, 첨가까지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축약, 탈락, 첨가, 그리고 지금 하게 될 교체까지. 교체가 좀 많은 편이죠.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가 조금 더 어려우니까요. 이 수업 초반 집중해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렵다라고 했지만 여러분이 이해 못할 것은 없습니다. 자신감을 가져주세요. 다만 충분한 설명과 충분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지금부터 충분히 설명을 듣고 시간을 갖고서 복습해 보세요. 갑니다. 음절은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는데 어딘지 아시겠어요? 어딨나요? 네, 처음에 여기 위에 보이십니까? 여기 있다. 이렇게 음절을 아까 설명을 했었는데요. 음절은 바로 소리의 마디입니다. 소리의 마디. 지난 강의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소리 마디. 쉽게 말해서 한 글자랑 비슷한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말은 아니고 사실 좀 비슷한 말입니다. 한 글자와 비슷한 말. 이 음절을 보면 끝에 소리가 있어요. 첫 소리, 가운데 소리, 끝 소리. 공부 좀 하는 친구들은 벌써 받침이잖아요 라고 이해를 할 겁니다. 음절에 받침에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그냥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여러분 어벤져스 아시죠? 네. 그 많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음절도 어벤져스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의 그 받침들이 다 발음될 수가 없으니 대표음으로 교체를 배우고 있습니다. 대표음으로 선수교체. 제가 일단 적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제가 지금 막힘없이 술술술 이렇게 7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7개의 대표음.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외우는 방법 3가지 알려드릴게요. 순수한 버전. 가느다란 물방울. 아름다워요. 동화 속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가느다란 물방울에서 자음만 빼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네. 3가지 알려드린다고 했는데요. 제가 예전에 EBS에서 본 거예요. 저도 가끔 EBS를 이렇게 봅니다. 훌륭하신 분들의 강의를 같이 봐요. 자, 그녀 다리만 보여. 어머, 이게 무슨 상황이죠? 그녀 다리만 보여. 이렇게. 네, 제가 EBS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거를 그놈 다리, 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나는 이런 거 저런 거 싫다. 나는 가느다란 물방울 순수 버전으로 하겠다라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그냥 정석으로 가겠다. 나는 FM으로 가겠다. 가나다라마바사 어디 갔지? 시옷이 빠졌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어차피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중세국어 배우실 때 옛날에는 여기 시옷이 분명히 발음이 있었었는데 조선시대 때는 있었었는데 이 디귿과 시옷의 받침이 달랐었는데 이제 이게 근대로 오게 되면서 2가지 발음이 막 혼동이 되거든요. 이게 중화현상이라고 해요. 참고하시라고 빨리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옷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시옷이 사라졌다는 그 역사를 알면 가나다라마바사 사 미안해 너 사라졌지? 시옷 빼고 이응까지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대표음 7가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조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건을 이렇게 대표음으로 교체가 되는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무슨 조건이 있냐면요, 여러분. 조건은 어말이어야 된다는 사실. 어말이 뭐냐면 말의 끝이란 뜻이고요. 또는 오알이라고 적어볼게요. 어말 또는 자음 앞이라야 됩니다. 어말 또는 자음 앞이요. 어말 또는 자음 앞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보시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앞, 뒤 할 때 앞이 있다고 할게요. 앞이요. 피읍이에요. 가느다란 물방울에 피읍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표음이 아니에요. 피읍은. 대신에 피읍과 비슷하게 생긴 녀석이 있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녀석이요. 이렇게 비읍으로 대표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비슷한 친구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렇게 앞하고 단어가 끝났어요. 말이 끝 말자입니다. 말씀 말의 끝에 있을 때는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자음 앞이라고 해볼게요. 앞도라고 해볼게요. 앞도. 그렇게 하면 이때도 역시 이렇게 피읍이 아니라 비읍으로 바뀌고 나서 또 이렇게 되거든요. 뒤에 거는 일단 생략을 해봅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이 대표음으로 교체되는 조건 제가 얘기한 거고요. 만약에 뒤에 자음이 안 오거나 또는 이렇게 말이 끝나버리거나 좀 빨간색으로 포인트 잡아볼게요. 말이 끝났어요. 아니면 뒤에 자음이 왔어요.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뒤에 만약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오게 되면 말이 어렵습니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오게 되면 그때는 어떤 교체되고 이런 게 아니라
연음이라고 해서 음이 연결됩니다. 잠깐 몇 개는 알 것 같은데 몇 개는 헷갈리시죠? 일단 연결된다는 건 알겠거든요. 예를 바로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앞을 예로 들었는데요. 앞이 이렇게 해볼게요. 앞이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뭐에 주목하냐면요. 여기 이제 이에 주목을 해주세요. 선생님 여기 초성에 이응 있는데요. 여러분 이 초성의 이응은 자음이 아닙니다. 자음이 아니죠? 우리가 하고 왔죠? 그러니까 뒤에는요. 이 이라는 모음으로 시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게 모음으로 시작한다. 모음으로 시작한다는 말은 뭐냐면 뒷말에 이 초성이 이응이니까 초성의 이응은 자음이 아니니까 이로 시작한다라고 보고 모음으로 시작한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형식 형태소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거 하나하나 가져갑시다. 잠시만요. 형식 형태소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말에 조사하고 어미를 말하는 거예요. 조사하고 어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100% 국어 네, 유튜브에 이미 올려놨습니다. 체연 뒤에 조사, 어간 뒤에 어미 이거를 따로 설명해 놨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는데요. 쉽게 말해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문법적으로 도와주는 친구들. 보세요. 앞이 할 때 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우리 그 치아 이 말하는 거 아니죠. 앞이, 앞을, 앞에 뭐 이런 식으로 이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발음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앞이 이게 아니라 앞이 이렇게 돼요. 앞이. 피읍이 그대로 뒤로 올라가 버리네. 피읍이 뒤로 그대로 올라가 버리네요. 네, 요게 연결된다 그래서 연음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선수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초성의 이응은 자음이 아니에요 라 그랬죠? 그럼 쉽게 말해서 이거는 빈자리예요. 빈자리로 피읍이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정리하겠습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란 이 한 글자 한 글자의 받침에 해당되는 규칙이었는데요. 이때 대표음 가느다란 물방울, 가나다라 마바 아 이것만 발음이 됩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있었으니 그 조건이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그렇게 선수 교체가 이루어지는 조건이 있다. 만약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게 되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면 뒤에 초성이 오면 아싸 빈자리 하면서 뒤로 올라가면 그만이지 굳이 그걸 대표음으로 바꿀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면요. 우리가 지금 한끗 문법 교재를 참 좋은 교재라고 해서 선정하고 있는데요. 다른 문법책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법책이 혹시 자세히 나온 문법책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겹받침 같은 경우에 말이에요. 겹받침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리을 기억이 있다고 합시다. 이것도 둘 다 발음될 수가 없어요. 이것도요. 기억으로 바뀌거든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이 닭고기. 이 닭이라고 발음나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것도 그래요. 삼도 그래요. 이거를 이 어떤 친구들은 이걸 리을을 좀 살려주고 리을을 존중하는 착한 친구들이죠. 삼 막 이렇게 발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삼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거를요. 잘 집중하세요. 이거를 중학교 때까지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겹받침도 이렇게 포함을 시켜가지고 배우지만 고등학교 때는 좀 더 치밀해지기 때문에 공부가 보세요. 리을 기억이 됐네. 리을 미음이 미음이 됐네. 이거 아까 했던 네 가지 유형에 적용하잖아요. 교체가 아닙니다. 네? 교체가 아니라고요? 리을 기억이 되었어요.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보세요. 두 개가 한 개가 된 거잖아요. 리을 어디 갔습니까? 슉슉슉. 아이고 탈락했네. 탈락이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이거를요. 자음군 단순화라고 배우게 돼요. 이 자음군 단순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수업 듣는 친구들 중에서 중학생 친구들은 안 적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나는 더 자세히 할 거야 이런 친구들은 적으셔도 되고요. 이거는 고등학교 때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중학교 때까지는요. 기본적인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음군 단순화라고 따로 빼지 않고 받침에 적용되는 규칙 이렇게 해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해서 폭넓게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된소리 대기에 대한 설명인데요. 친구들 생각해 보셨나요? 무슨 말이냐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가느다란 물방울 뭐 이걸 했지만 사실은 이 개념 자체를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았나요?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된소리 대기를 먼저 잘 쳐다보시면서 된소리가 뭐지? 이걸 생각하는데 된소리가 끄뜨 뿌스쯔. 근데 사실 이것들은 원래 그드브스즈를 짝꿍으로 갖고 있는 친구들인데요. 그드브스즈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예사, 보통 소리라고 해서 예사소리라고 합니다. 예사소리. 그러니까
그드부스즈인 예사소리가 끄뜨부스즈인 된소리로 이렇게 바뀌는 게 된소리 대기입니다. 이런 개념을 먼저 가져가시면요.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된소리 대기로는 제가 두 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받침에 혹시 파열음 기억하십니까? 바다가 기억하십니까? 저는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그드부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저는 바다가라고 하겠습니다. 바다가 뒤에는 바다가 이제 파도가 몰아쳤나요? 된소리로 슉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바다가 뒤에서요. 이 그드부스즈가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끄뜨부스즈로 바뀌어요. 그래서 바다가 뒤라고 간단하게 바다가 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수 이렇게요. 예전에는 결혼할 때 국수 먹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새는 잘 안 쓰죠. 언제 국수 먹게 해줄 거야. 언제 결혼할 거야. 뭐 이런 얘기였었는데 네, 요새는 잘 안 씁니다. 자, 여기 기역 받침 보이시죠? 기역 받침 뒤에서 수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발음은 국수인데 표기는 국수라고 해요. 전혀 문제될 게 없죠. 여러분 국수라고 쓰셔도 국수라고 발음할 수 있지요? 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발음은 이렇게 하지만 표기에 굳이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표기에다가 이걸 굳이 반영하진 않아요. 왜요?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어서 그렇습니다. 네, 이거 말고도요. 어간, 니은, 미음 뒤에서 된소리가 나는데요. 자,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신발을 신다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신발을 신다. 이렇게 신다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는 거죠. 여기서 선생님 어간이 뭐예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자, 어간에 대해서 정말 참고로 설명을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의 동사하고 형용사는요. 묶어서 용언이라고 합니다. 이때 용자가 활용하는 말이란 뜻인데요. 활용. 이때 활용이 뭐냐면 쓰임이 계속, 형태가 계속 변하며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먹다, 먹고, 먹니, 먹지, 먹어. 제가 좋아하는 단어. 사심이 가득 반영된 이었습니다. 먹다. 이 먹가지가 형태가 안 바뀐단 말이에요. 이렇게 쭉쭉쭉쭉. 그죠? 그래서 먹가지를 어간이라고 해요. 간자가 근간입니다. 근간. 변하지 않는 근간. 그리고 뒤에가 어미, 이 꼬리 밑자거든요. 그래서 근간이 되는 어간과 어미 이렇게요. 아까 선생님 어미 했는데요? 그렇죠. 아까 했던 이 어미도요. 이 뒤에 요 어미 똑같은 말이에요.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친구들입니다. 신다도 마찬가지잖아요. 신다, 신고, 신으니 뭐 이렇게요. 그런데 이 다 뒤에 이 신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니은 뒤에 이렇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요. 된소리 대기를 받침 부드그 뒤와 어간 니은 미음 비라고 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문법은 외우는 거 아니에요? 형광펜으로 체크 한번 좀 외워주세요. 형광펜으로. 대표음, 가느다란 물방울 뭐 이런 건 외워주세요. 근데 된소리 대기는 솔직히 된소리가 끄뜨뿌스쯔라는 것만 알고 있어도 된다.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면 부드그드는 된소리까지만요. 이거는 정말 많이 나오니까 외워주시는데 어간 니은 미음 뒤는 정말 어간 니은 미음 뒤에서 바뀌었네? 라는 거를 읽어낼 수 있으면 분석할 수 있으면 된다 이겁니다. 알겠죠? 저의 역할이 뭡니까? 저는 단연간의 경험과 노하우로 네, 뻔뻔하죠? 네, 단연간의 경험과 노하우로 여러분의 어떤 과제 부담, 학습 부담을 조금 줄여주는 네, 된소리는 끄뜨뿌스쯔고요. 받침 부드그 뒤까지만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동화 가겠습니다. 여러분 동화가 뭡니까? 이번에도 역시 형광펜으로 포인트만 좀 잡아주면서 먼저 개념을 잡아주면서 동화는 같거나 비슷해지는 거예요. 같거나 비슷해지는 거. 그죠? 같거나 비슷해지는 거. 자음끼리 같거나 비슷해진다 이겁니다. 근데 그 자음 체계표 기억나세요? 체계표 쫙 외울 때 왼쪽에 제일 끝에 안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가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울림 소리에 뭐가 있죠? 노란 양말 이 네 가지가 있는 거죠. 자음 동화가 왜 일어나는지를 먼저 이해해 주세요. 19개의 자음 중에서 오로지 4개만이 성대를 울리는 울림소리더라 이겁니다. 그럼 어때요? 이 울림소리들이 사실은 되게 부드러운 소리들이거든요. 울림소리. 근데 이 소리들이요. 같이 울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안울림들을. 무슨 말이냐? 비음화를 예로 들어볼게요. 구강구조 옆에다 그릴 수 있나요? 좁아요. 자, 구강구조. 혓바닥, 아랫입술 턱 이렇게 네, 이렇게요. 자, 이렇게요. 여기 콧길이 있어요. 느무으 이 친구들은 콧길로 들어가서 비강을 이 코 속을 샥 울리면서 콧구멍으로 나오는 느무였잖아요. 그런데 이 비음화라는 게 뭐냐면 비음이 아니었던 친구를 비음으로 같이 만들어버리는 게 비음화예요.
비음이 아니었던 친구를. 예를 들어서 기역, 디귿, 비읍이 있어요. 기역, 디귿, 비읍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니은, 미음이라는 비음을 만나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요. 이 기역이 뭘로 바뀌고, 잠깐만요. 이거를 좀 밑으로 적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밑으로 적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역이 이응으로, 디귿이 니은으로,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눈치 빠른 친구들 눈치는지 모르겠지만 이응은요 기역과 친해요. 같은 여린 입천장 소리고요. 드뜨트 스스느를 기억하시나요? 여기 니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읍 여기 미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바꿀 수는 없고 그 자음 체계표에서 세로로 내려오는 겁니다. 자음 체계표에서 세로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음되는 위치, 조음 위치라고도 하는데요. 조음 위치는 그대로 가면서 소리의 성질만 조금 바뀌는 거죠. 소리의 성질, 발음하는 그 방법만 안 울렸던 소리가 울리는 그런 현상이 바로 비음화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 제가 중학교 친구들하고요. 이걸 외우게 하기 위해서 집에 막 가는데 친구가 불러요. 교실에서 같이 놀자고. 그래서 가다가 날 좀 봐. 그래서 가다 봐. 너 남아. 그래서 가다 봐. 남아. 이렇게 외우게 시켰었는데 이렇게 애써 외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저는요. 비음화가 비음이라는 사실. 비음화할 때 비음이 니은, 미음, 이응이라는 사실. 그래서 너 비음 아니었잖아. 근데 같이 좀 비음으로 좀 만들어질까? 발음하기 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밥, 물이에요. 발음을 정상적으로 하려면요. 원래 음운을 살리려면요. 밥, 물이라고 발음해야 합니다만 발음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뒤에 미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비읍아 너 안 울림인 거 알고 있는데 비음 아닌 거 알고 있는데 나와 함께 바뀌지 않을래? 밥물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바뀌는 게 바로 비음화입니다. 그런데 비음화 중에 이런 친구도 있는데요. 이런 친구 발음 어떻게 합니까? 독립이 아니라 독립이라고 발음하는데요. 이것도 절대로 외우지 마시고요. 외우지 말고 요 리을이요. 울림소리거든요. 리을이 먼저 니은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요 니은이 나 비음인데 함께 바뀔래? 이렇게 해서 함께 바뀌는 이 독립, 이것도 비음화예요. 이런 비음화도 있구나 정도로 공부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비음화는 그런 거구나. 비음이 아니었던 친구가 비음이 되는 게 바로 비음화구나. 이렇게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게 비음화인 걸 알면 됩니다. 강릉이요. 발음 어떻게 하냐면요. 강능이 돼요. 되게 특이해. 심지어 얘는 리을은 울림소리거든요. 노란 양말, 뭐 많이 와라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 노란 양말 울림소리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비음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비음화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유음화입니다. 자음동화에 두 가지를 할 건데요. 유음화를 할 거예요. 유음화 할 때 유음은 흐를 리을 기억하십니까? 리을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해도요. 리을의 앞이나 뒤에서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거. 요게 유음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라 이렇게 발음할 때요. 요거를 신라 이렇게 발음하지 못하잖아요. 신라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보이십니까? 여기 니은이 리을로 바뀐 거 보이세요? 요런 게 바로 유음화입니다. 기본적인 개념을 꽉 잡아두세요. 비음화는 비음이 되는 것, 유음화는 유음이 되는 것,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을 꽉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내신 대비 때 솔직히 수능 국어까지는 여기까지 기본만 잡으면 되는데요. 내신 대비 때 자음 동화를 좀 자세히 들어가는 학교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음 동화의 종류를 또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자음 동화의 그 종류요. 그래서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자음 동화 유형. 자음 동화 유형을 자세히 들어가는 학교들이 있어요. 첫째, 방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방향을 기준으로 자 방향이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하면은 순행 동화라고 하고요. 이렇게 거꾸로 바뀐다. 순의 반대말이 뭐냐면 역입니다. 역행. 그 다음에 서로 바뀌네요. 이런 거는 상호 동화라고 하고요. 두 번째, 그 바뀌는 정도에 따라서 완전히 똑같아졌다. 이렇게 하면 완전 동화. 비슷해졌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불완전 동화라고 하는데요. 자, 아까 했던 예에다 바로 적용해 볼게요. 반물 같은 경우는요. 이 비읍이 미음 때문에 바뀐 거거든요. 그럼 화살표 이렇게 체크해야 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뒤에 있는 미음 때문에
이 비읍이 바뀐 거니까 이렇게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역행동화고요. 미음 똑같아졌기 때문에 완전 동화입니다. 그 다음에 독립 같은 경우는요. 뒤에 있는 리을 때문에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뒤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화살표 이렇게 역행동화고요. 그리고 두 개가 비슷해졌지만 똑같진 않죠. 그래서 불완전 동화라고 합니다. 강릉해 볼게요. 벌써 눈치채셨나요? 네, 이응은 그대로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이응 때문에 바뀐 거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순행동화고요. 비슷하지만 같진 않기 때문에 불완전 동화입니다. 신라도 해볼게요. 리을은 그대로 있는 거 보이십니까? 네, 그래서 뒤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됐어요. 뒤에 것 때문에 앞에가 바뀌었기 때문에 역행동화이고요. 그리고 똑같이 리을이 되었기 때문에 완전 동화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습해 보세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국외음화로 갑니다. 국외음화. 이쯤 되면은 눈치챈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가 화. 물론 이 경우는 이제 동화였습니다만 어쨌든 같게 변화하는 거니까 화가 변화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국외음화도 국외음으로 바뀌는 거. 비음화는 비음으로 바뀌는 거, 유음화는 유음으로 바뀌는 거. 그렇다면 국외음화는 국외음으로 바뀌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국외음이 뭐냐면요. 국외음은 바로 지읒과 치읓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읒과 치읓으로 바뀌는 것 이렇게요. 지난 시간에 경국외음 기억하시나요? 즈츠, 즈쯔츠, 즈쯔츠, 경국외음. 그래서 국외음은 여기서 경국외음을 말하는 거고요. 이렇게요. 디귿이나 티읕이 이를 만나서 또는 이 또는 요 표시요. 이걸 반모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반모음이라고도 해요. 반모음 이를 만나면 지읒, 치읓으로 바뀝니다. 예를 바로 들어볼게요. 해돋이 좋아하시나요? 꼭 1월 1일에 안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언제든지 가서 해돋이를 본다면 감개무량할 겁니다. 해돋이를 봐야 감개무량합니다. 해돋이 이렇게 하면은 어머 그게 뭐지? 이렇게 되죠. 해돋이라고 연음을 해야 돼요. 연음 아까 했던 거 기억하시죠? 올라가야 되는데 빈자리 디귿 올라가자 이래야 되는데 해돋이가 아니라 해돋이가 됩니다. 해돋이 이런 게 국외음화입니다. 이렇게 해서 디귿, 티읕이 이를 만나서 지읒, 치읓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국외음화다. 이렇게요. 자, 형광펜 체크로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들 포인트 잡아드릴게요. 비음화는 니은, 미음, 이응, 비음이 되는 것. 유음화는 리을이 되는 것. 그리고 국외음화는 디귿, 티읕이 이를 만나서 보통 이를 만나서까지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읒, 치읓이 되는 것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마스터 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 페이지에 할 게 많아요 라고 얘기했고요. 뒷 페이지는 상대적으로 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조금만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자음 축약인데요. 여러분, 자음 축약할 때 축약이 합쳐지는 형태였던 거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히읗에 주목하셔야 돼요.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드브즈에 히읗이 붙잖아요. 그럼 세게 돼요. 크트, 푸츠 이렇게 아주 센 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자음 축약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축하해 이렇게 하잖아요. 축하해. 근데 축하해 발음 어떻게 하세요? 축하해 이러진 않잖아요. 축하 이렇게 우리는 합니다. 기역과 히읗이 키읔으로 두 개가 하나로 줄었어. 합쳐졌어요. 이런 걸 축약이라고 한다는 거죠. 모음 축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의 모음이 하나로 줄어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눈에 뜨이다. 이건 바로 예로 갈게요. 개념만 잡으시고 예로 갑니다. 눈에 뜨이다를요. 띄다라고 해요. 그러면 왼쪽 오른쪽 비교해봐요. 의하고 이 말이에요. 이게 의가 되는 겁니다. 모음 두 개가 모음 하나로 된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모음 축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등학교 때 이 모음 축약이 아니라 반모음화 고등학교 때 잠시만요. 반모음화라고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많이 그렇게 해요. 좀 세세하게 그렇게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하고 아가 결합을 해가지고요. 야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하고 아가 결합을 해서 야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두 개가 합쳐졌으니까 모음 축약이야 이렇게 보지 않고요. 야를 잘 뜯어봤더니 이하는 이중모음이에요. 이하 앞에 반모음이 있고 뒤에 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왼쪽과 오른쪽을 위에 있는 걸로 비교하지 말고 밑에 밑줄로 비교를 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아는 그대로 있는데 자 빨간색으로 포인트 잡아볼게요. 이 이가 반모음 이가 됐네?
해서 반모음이 되었다 해서 반모음화라고 이게 사실 좀 더 정확한 개념이잖아요. 반모음화라고 좀 더 치밀하게 고등학교 때는 배우게 된다는 사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탈락으로 가겠습니다. 자음 탈락은요. 자음이 정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리을 탈락, 시오 탈락, 히읗 탈락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언제 벌어지는지까지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예로 바로 가서 울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울다가 기본이지만 쟤 운다 어떡하지? 저 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파. 우는 리을 어디 갔습니까? 탈락입니다. 시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짓는 과정. 집을 다 지었어. 집을 지어. 시옷 어디 갔죠? 탈락. 또 예를 들어서 히읗도 손에 잘 닿아요? 닿아요? 선생님 닿아는 지금 있는데요. 발음이 닿아요. 네, 이렇게 발음에 반영이 되는 게 있고요. 발음에 이 표기에 반영이 되어서 탈락된 형태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요. 표기에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뭐 이 정도인데요. 어쨌든 보자마자 이거 자음이 떨어져 나갔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모음 탈락입니다. 모음 탈락도 마찬가지 모음이 떨어져 나가는 건데요. 대표적인 예가 의예요. 의가 좀 약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 이거 써 이렇게 우리가 한다 이거예요. 써. 근데 기본형이 이 기본 형태를 기본형이라고 하는데 기본형이 쓰다 아닙니까? 어디 갔죠? 해가지고 의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말에 자음 2개인 음절은 있어도 이 모음 2개가 동시에 쓸 수는 없고 이런 모음은 없거든요. 땡. 그러니까 의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미안. 안 되겠다. 우리 둘이 쓸 수가 없대. 의는 양보쟁인 것 같아요. 양보를 해버립니다. 이것 말고도 아나 어가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동음 탈락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집에 가다고요. 여기 이제 아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원래는 뭐라고 말해야 되면 가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가 떨어져 나가면서 그냥 가가 됩니다. 이런 게 동음 탈락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는 좀 외울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외울 거라고 좀 형광펜 체크를 제가 해드린다면요. 이 히읗만 이게 세게 되는 것만. 이렇게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나머지는 개념 위주로 자음 축약은 자음이 축약하는 거야. 모음 축약은 모음이 축약되는 거, 자음이 떨어져 나가는 거, 모음이 떨어져 나가는 거 이렇게 그 단어 자체에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첨가 남겨놓고 있습니다. 첨가는요. 니은 첨가와 사이소리 현상으로 구분해서 가르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니은 첨가는요. 뭔가 결합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우리 아직 안 배워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뭔가 결합하는 걸 복합어라고 하고요. 복합어에는 합성어와 파생어가 있는데요. 이거 아직 우리 특강에서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주면 좋을 것 같냐면 그냥 뭔가 결합할 때 단어가 결합할 때라고 해도 돼요. 단어가 결합할 때 그때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가 있다. 물론 그 조건도 있습니다. 받침이 있는 말에 이야여요유가 오게 되면 그러면은 원래 이하여유인데 니나녀뉴뉴 이렇게 해서 니은이 첨가된 형태. 예를 바로 들어볼게요. 솜이라는 말과 솜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솜이라는 말과 이불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 결합할 때 이 솜이불이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발음을 솜니불이라고 니은이 이렇게 첨가되게 된다. 요 정도고요. 니은이 첨가된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사이소리 현상인데요. 특이하게 사이소리 현상은 합성어에서만 일어납니다. 합성어의 개념을 아셔야 되겠네요. 어근 플러스 어근인데 이건 나중에 할게요. 어근이란 말 자체가 이게 뿌리 근이라서 어떤 실질적인 진짜 의미가 있는 말. 그러니까 이 경우는 진짜 의미가 있는 말끼리 결합할 때만 나타나는 게 사이소리 현상인데요. 주로 단어와 단어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아요. 그때 울림소리와 안 울림 예사소리가 결합할 때 이 뒤에 것이 예사소리잖아요. 근데 이게 끄, 뜨, 뿌, 쓰, 쯔로 바뀌는 거예요. 뒤에가 된 소리가 돼요. 예사소리였잖아요. 근데 이게 된 소리로 바뀌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코에다가 등 결합했어요. 그럼 우리는 발음할 때 어떻게 하냐면 콧등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잠시만요.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코에 등이 결합을 하면 이것을 콧등이라고 쓰고요. 발음도 코등 또는 코등 이렇게 발음 두 가지로 하게 됩니다. 사이소리. 두 낱말이 결합을 할 때 사이에 뭔가 첨가된 게 있다. 모음에 니은, 미음이 결합하는 것도 바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날이라는 모음으로 끝난 거 보이시나요? 여기에 훗날, 우리 훗날에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 이거 훗날 아니에요? 훗날. 이거 보세요. 시옷 중간에 첨가가 되면서 발음도
훗날 여기 없던 니은이 생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플러스라고 표시한 거 뭐냐면요. 뒤에 이 또는 반모음이가 올 때 바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보통 일이야 할 때 예사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쓸 때는요. 예삿일 이렇게 쓰고요. 발음도 예산일. 여기 보세요. 니은 첨가된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자, 이 기억의 경우는 뒤에가 된 소리로 바뀌는 결과적으로 일어나고요. 두 번째 경우는 니은 첨가가 이루어져요. 니은 첨가.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니은 또는 니은 첨가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을 니은 첨가, 사이소리 현상 이거는 내신 대비 때 자세하게 공부하시고요. 이 첨가 현상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은 바로 뭐냐면요. 뭔가가 첨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로 니은이 첨가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이소리 현상 이렇게는 알아두되 뭔가 첨가가 된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내용을 설명해 드리느라고 좀 빠르게 설명하다가 놓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설명 안 한 게 있는데요. 겹받침 리을 비읍 발음과 리을 기역 발음의 아주 특이한 성질입니다. 요거는 제가 따로 기회가 되면 아마 만들 것 같아요.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적으로 음운의 변동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들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의 강의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